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문을 열겠습니다. 네. 2024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5월의 끝물, 1년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진짜 그게 요즘 너무 실감이 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우리 토니안 오빠는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나요? 40대니까 40km로 가고 있겠죠?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데 저는 유독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뭐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은 현대인들의 건강 지킴이 내시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현식 그리고 김창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시경에 대한 궁금증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차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질환을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건강정보의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방문해 주신 또 새로운 반가운 손님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병장수가 꿈인 개그맨, 정말 건강해지고 싶은 개그맨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김대성 씨가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좀 건강에 대해서 고민 좀 많으신가요? 고민이 좀 항상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있잖아요. 네. 요즘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제가 그 위 내시경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대장 내시경은 아직 좀 무서워가지고 어머나. 뭔가 그 이물질이 몸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장 내시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증, 궁금증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물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아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들 진짜 실제로 내시경이 좀 겁나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40대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건강검진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실 그 무섭다는 게 카메라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결과가 무서워서. 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많은 남성분들의 아마 이 고민이 오늘 굉장히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주변에 아직도 40대가 넘는 분들이 안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멱살 잡고 다 끌고 갔습니다. 네. 멱살 잡히겠는데요? 네? 하셔야겠는데?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 자, 제가 이렇게 끌고 가서 내시경을 네. 실제로 받고 오히려 내시경을 최대한 빨리 젊을 때 받으셔서 조그만 이제 질병이 있었을 때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받으시라고 권장을 해드리는데, 문득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겁도 나고 좀 걱정도 되는 내시경.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김현식 선생님 어떤가요? 네, 먼저 위내시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 위암은 발생 순위 4위, 사망 순위도 4위며 남성에게는 특히 발생 순위 2위인 암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속쓰림이 있거나 명치 통증의 증상이 있다면 위궤양이나 식도염, 위염 등의 증상이 있는지 위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위장관 출혈 같은 경우 지혈소를 할 수 있고 용종이나 조기위암 같은 경우 제거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위내시경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년 받아야 되는 건지 또 받아야 되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만 40세부터 시작하여서 2년마다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 내시경 결과상에서 어떤 위장의 상태나 위암 가족력 등을 확인해서 좀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젊은 20대, 30대층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대라도 흑색변,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라든가 궤양이 의심되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호전되지 않는 상복부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면 위내시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뭐 20, 30대에 내시경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쉽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저의 또 경험담이 나오는데 저는 20대부터 사실 좀 만성 위험을 예, 또 종합병원. 앓다 네. 보니까 근데 그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스케줄상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았고 아이고. 불규칙한 식사를 이제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에 이제 부담감을 주고 또 이제 위산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위가 조금씩 망가지는 이제 습관이 잘못 든 거죠. 네, 그런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 저는 좀 이른 나이에 내시경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럼 좋아하시겠네 내시경 받는 거를? 내시경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결과를 기다릴 때 그 설레임 있잖아요. 네. 난 너무 무서운데 저는? 과연 나는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위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속도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한번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생겨서 그걸 이제 또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또 그 다음 내시경 때는 이제 사라진. 네. 그럴 때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그건 굉장히 또 쾌감을 느끼죠. 네, 제가 어떤 질병을 통제했다라는 그런 또 쾌락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위내시경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자, 보통 이제 20, 30대에는 이제 내시경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쉽게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30대 남성분 사연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드디어 주말이다! 기뻐서. 저는 정신과 가보셔야 되는데. 저도요. 어머. 아니 근데 저 모자란 거보단 남는 게 낫잖아. 어? 아 그래 뭐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어? 참. 독백님기가 쉽지 않아요. 보자 이거 하나 꺼내고 저거 꺼내고. 야, 진짜 나 자신 너무 수고했다. 이 맛에 돈 벌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웃게 하는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반갑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되면 또 혼술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삶의 낙이죠. 아니 뭐야? 야, 금요일인데 뭐하냐? 아니 뭐 그냥 나를 위한 보상을 주고 있다랄까? 너 또 술 마시냐? 야, 너무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누가 보면 나 맨날 술 먹는 줄 알겠어. 너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야? 너 이번 주에 거의 매일 술 마시지 않았냐? 그랬나? 아니 그럼 내 유일한 낙이 퇴근 후 그냥 한잔 하는 건데, 야 됐어 끊어. 무슨 말을? 야 끊어. 이번에 소주를. 막걸리. 행동이 거죠. 중을 가리지 않고. 아이고, 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저기 섞어서 마시면 더 속이 안 좋잖아요. 우와. 그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빈속에 먹는 것 같구만. 저런 술이 또 섞이면 화학작용을 네. 일으켜서 더 안 좋거든요. 아이고야. 아니 나 평소 같이 먹은 것 같은데, 아니 평소 같이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좋지? 나 주말이라고 무리했나? 야!
진짜 그게 아니지. 진짜 이걸 정말 똑바로. 나 진짜 아니 이게 요렇게 이게 안 되나? 정말 내 진짜. 근데 이러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 속이 시원하네. 진짜 정말. 참. 이제는 열심하면 한번 이별의 다시도 채우는 이별의 게임할 땐 겁나면 아니 잘 땐 자더라도 라면 정도는 괜찮잖아? 응? 아니 내 일요일인데 뭐 어차피 좀 먹고 좀 관리하면 되지 뭐. 응? 그리고 이 라면을 야식으로 라면을 어떻게 참냐고 안 그래? 먹자. 라면. 빈속에 술 먹고 라면 먹고 이러면 속 다 버리죠. 근데 약간 되게 국룰 같은 거라서요. 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라면이 땡깁니다. 나 진짜. 끓여야 제맛이죠. 이거지. 이거 차이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자, 이렇게 혼술의 매력에 빠져있는 30대 직장인을 만나봤는데요. 보는 내내, 이 대성 씨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대성 씨 얘기인가요, 혹시? 제 예전 얘기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오. 헬스클럽에서 오. 헬스하면서 예. 한 5년 전에는 저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굉장히 저렇게 술 마시고 또 저렇게 계속 또 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일 끝나고 집에 온 다음에 그 적적함을 달랠 만한 게 그 술 한 잔만한 게 진짜 없거든요. 네. 약간 뭐 보상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 오늘 너무 수고했고 맞아요. 나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끝나고 집에서 또 약간 쓸쓸해요. 맞아요. 네, 저는 또 가족이 이제 일단 같이 없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이렇게 뭔가 자기 전까지 그 좀 무료한 시간을 네.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럴 때 있어요.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오늘 밖에서 뭔가 정말 열심히 하고 왔다. 좀 대충 하고 왔다. 그럼 맥주 먹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왔어. 네. 뭔 큰일을 냈어. 네. 그럼 양주를 마셔요. 가격대가 올라가네요. 보상의 질이 다른. 아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이건 괜찮은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잖아요. 계속 먹게 되고 방금 우리 사연자도 보면은 막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또 마시고 막 라면 먹고 자버리고 일단 생활 습관이 정말 저는 주부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선생님들 일단은 저분이 계속 속 아프다 속 안 좋다 하는 거는 술 때문이죠. 네, 확실히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네. 제가 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하. 병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최고의 MC예요. 모든 저는 병이 다 있어요. 사실 식도염이 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아까 그 주인공 분처럼 너무 통증이 심하고 갑자기 술조차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제 좀 속이 안 좋아서 갔더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이제 심해져서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 해서 이제 지금 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딱 주인공의 패턴이 저거든요.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요즘에 제가 좀 못하고 있어요. 안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처럼 속이 쓰리고 저처럼 아플 때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보통 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위내시경을 권유하시나요? 네, 영상처럼 뭐 구토도 잦고 음주도 잦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내시경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이 짜장면 색깔로 시꺼멓게 나오는 것을 흑색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흑색변이 있다면 상부 위장관에 출혈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위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이외에도 상복부 통증이 되게 심하다거나 소화불량이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너무 빠진다던가 이물감이나 연화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위내시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내시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도나 위, 십이지장에 염증이나 궤양, 그리고 선종과 암과 같은 종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위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쯤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흔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위장의 감기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또 이 위염에도 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뭐죠? 시간상으로 나눴을 때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저는 만성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발적성 위염, 미란성 위염, 출혈성 위염, 단즉 역류성 위염, 만성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비후성 위염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미란성이나 출혈성은 주로 급성 위염으로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는 만성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화생성 위염이 위 점막이 장상피 화생이라고 바뀌어서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서 매년 위내시경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주변에서 그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다고 하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는 있거든요. 네? 위험은 많으시네. 스트레스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위험이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위염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뇌와 장은 그 신경과 호르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염을 오래 앓다 보니까 저는 언제 그걸 느끼냐면요. 예를 들어 공연 직전.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좀 그런 걸 느끼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갑자기 속이 아이고. 탁 막히고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증상이 막 그러니까 이 약간 명치 쪽이 여기가 그러니까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소화 자체가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녹화 전이나 네. 공연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위를 좀 비우고 하는. 예. 아까 샌드위치 하나 맛있는 건 먹어야죠. 우리도 바울표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네네. 뭐 제가 지금 갑자기 통증을 느끼면 네. 또 치료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껏 먹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속쓰림이나 상복부 통증, 그리고 그 외에도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그리고 구역 구토도 위염에 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구역 구토. 이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이제 20대, 30대에 좀 이렇게 무식했냐면요.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남성분들 계실 거예요. 술을 마셔요. 오래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 이제 되게 불편해요. 네. 답답하고. 더 이상 술이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럼 이제 화장실을 한번 가서 개운이고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시작을. 그 공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없다고요? 아까 사연자 그분하고 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신 경험 없으세요? 선생님들? 그런 적은 처음 진짜요? 누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4차도 가야 되니까 저는 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체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저는 야식을 끊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나서 또 바로 화장실 가서 진짜요? 네, 개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좀 크게 만든 게 아닌가.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역류를.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이제 통증을 유발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죠. 단순히 그냥 살을 빼려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관리를 계속 아이고. 살이 계속 찔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련한 것 같아요. 아유.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토를 하고 그런 게 식도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위산이 이제 네.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이제 굉장히 정말 역류의 아이콘이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어떡해. 근데 저는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의 MC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저처럼 뭐 속이 불편하고 막 쓰린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만약 방치를 한다. 그럼 이게 혹시 위암으로 또 발전을 하기도 하나요? 속쓰리다고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위염이 위암으로 발생하는 증거는 없는데 다만 만성 위염의 일부 종류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생성 위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미 위의 점막이 장상피처럼 변했기 때문에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상피 화생을 두고도 계속 검사라든가 치료를 안 받는다면 이제 위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속이 그렇게 계속 쓰리는데 방치를 하면 위암보다는 위궤양에서 위천공으로 진행을 해서 위가 뚫려서 수술을 받으실 확률이 높으니 방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이 막 위내시경 얘기를 그게 좀 괴소문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내시경을 수면을 안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진짜요? 네. 네. 대단하신데요? 그냥 생으로 받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넣더라고요. 제가 살려달라고 빼달라 그랬어요. 혹시 그게 좀 몇 년도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오래돼 한 10년 전쯤. 아, 10년 전. 네네. 저는 그걸 20년 전 정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냥 예,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카메라가 작아졌잖아요. 그 당시 카메라가 굵었어요. 컸어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건 뭐 그냥 스토리지만 네. 제가 그때 왜 이걸 그냥 수면 내시경 없이 받았냐면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막 굉장히 침을 흘리게 되고 좀 약간 뭐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의식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된 거예요. 아 그래도 토니안인데 네. 혹시라도 이렇게 쫙 침 질질 흘리는 모습 조금 이미지에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죠. 어머. 저는 수면 내시경을 받지 않겠다. 그냥 카메라를 넣어주시라.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내내 그냥 침 더 흘리고 막 이러면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와 그리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그 이후로는 무조건 수면 내시경을 네. 아, 저는 다르죠. 그 이유를 안 받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어머나. 아 그러면 안 되죠.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더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이렇게 위내시경에 대한 속설이나 뭐 오해가 진짜 많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또 또 준비를 또 했지 오늘. 네. 네,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네네네네. 고정이 됐나 봐요. 너무 좋아요. 예. 자, 김다운의 팩트 체크 빠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진실일까요?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다행이에요. 아니구나. 오. 네, 거짓입니다. 그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가 걸린다는 거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수면 내시경을 하고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는 분들은 원래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 수면 내시경은 뭐 예.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예. 근데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건강 염려증이 좀 있으신 네네. 분들은 이제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네. 내시경을 멀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성형도 자주 하면은 그 수면 마취 자주 하면 머리 나빠진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나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 하거든요. 네.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형을 많이 하면은 어딜 하셨죠? 저는 몰랐는데. 여기저기 좀 했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조금 한 게 이거예요. 정말.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자연미인이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 오해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무튼 다행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이 코를 엄청 골아요. 근데 코를 고는 사람들은 코를 좀 많이 고는 사람이 내시경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대성 씨는 코를 좀 고시나요? 저는 네. 제가 보는 걸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혼자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다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일 것 같아요. 내시경이 좀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본인한테 위험한 것보다는 그 의료진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코를 막 골고 있으면 되게 의료진들이 되게 불쾌하지 않을까. 방해가 굉장히 될까 봐. 청력적으로도 굉장히 하고 있으면 얘 너무 싫은데 막 이러면서 짜증나고 그리고 청력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예.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 골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로 말씀 주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의사라면 네. 귀를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코골이가 수면 내시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요. 이 애매한 답변 뭐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니라서요. 코골이가 있으면은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코골이가 있다고 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코골이 있으신 분들이 전부 수면무호흡증으로 저산소증에 빠지지는 않아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시경 하다가 진짜로 코를 골면 어떻게 내시경- 불쾌하십니까? 불쾌요? 네, 시끄러운가요? 아니요, 오히려 네. 그 수면 안 됐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코골을 보시면은
예, 잘 주무시는구나 하고 그 산소 포워드만 신경 쓰고 얼른 네. 내시경을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손톱에 좀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아니면 봉숭아물 같은 걸 들이면 이게 내시경 검사를 방해한다. 우리 토니아 씨 물론 하시진 않겠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뭐 네. 이거는 저는 처음 듣는 썰인데 봉숭아물이나 네일아트가 과연 내시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아니, 전혀 이거는 좀 저는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아니 왜냐면 네. 여성분들은 무슨 수술 같은 거 하러 가면 손톱 다 지우고 오세요라는 말을 하긴 하거든요. 아, 수술을 할 때요? 네, 수술 같은 거 할 때요. 수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예,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제왕절개 할 때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애기 낳을 때도 다 지우고 오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 네일 하는 그 성분 때문에 지우고 왔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OX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둘, 셋. 정답은 O인데요. 방해하네요. 다만 이제 그냥 비수면 위내시경 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 관계가 됩니다. 저희가 수면을 할 때 저산소증에 빠지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산소 측정기 같은 걸 쓰는데 손가락에다 끼는 거거든요. 네, 그 빨간색 그 레이저 파동에 의해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매니큐어라든가 그 봉숭아물을 하면은 이게 방해가 받아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산소증에 빠진 상태를 굉장히 늦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다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너무 좋은 내용인 것 네네.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 수면 내시경을 잡아놓으셨다면 네일 아트는 하지 마시는 걸로 네. 좀 네. 비싼 거라면은 수면 내시경 하지 마시고. 미루고. 비싼 거여도 띄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수면 내시경 안 받고 그냥 하면 되니까. 왜냐면 생명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그렇기 참아야 되네. 때문에. 그냥 수면 안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곧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네일 아트는 한동안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괜찮았나요? 네네네. 김다운의 팩트 체크. 다음 주에 잘 안 되네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정. 갑자기 꽁트 같아요. 예, 혼자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예. 내시경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는데 사실은요, 이 내시경에서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위내시경의 부작용은 이제 출혈이나 천공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흔하지 않고요. 수면 내시경의 부작용은 제일 흔한 게 저산소증입니다. 위식 수준이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느린 호흡, 무호흡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을 할 때 역설 반응이라고 해갖고요. 약을 쓰고 원래는 진정을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약을 쓰는 순간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가 막 더 심해지면서 갑자기 헐크로 변하면서 난동을 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동 실조나 균형 감각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또 충분히 깨고 난 뒤에는 바로 식사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그 내시경 시술이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 위 내시경을 하셨다면 검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는 식사가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내시경 또 검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위내시경에 이어 또 다른 내시경 검사가 있죠. 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사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대장 내시경. 결과가요? 네,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데 그래서 좀 주저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 김현식 선생님은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다른 암들이 그렇듯이 대장암도 초기에 발견된다면 예후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대장암은 특별하게 다른 암이랑 좀 다르게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약 45세에서 50세 사이 정도에 시작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용종이나 뭐 가족력이 있다면 시기라든가 기관을 좀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긴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어떤 질병들을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장결핵, 그리고 대장용종, 개실 치질 같은 질환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용종. 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떼고 계십니다. 네. 대장 내시경 하면 뭐 사실 용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대장 용종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발생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용종은 장 점막위로 돌출된 모든 병변을 얘기를 하고요. 조직학적으로 암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생물성 용종과 그리고 비신생물성 용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네,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대장 용종이 이제 커져가지고 대장암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생물성 용종이 용종 중에 선종이 유전적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제 주변의 분들도 이제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은 좀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나 봐요.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도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질병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네. 아프지 말자, 우리. 근데 왜냐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생활 패턴이 좀 비슷한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친하게 되잖아요. 뭐 술을 같이 마시는 시간이나 이제 또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통해 확인이 된 대장 용종은 무조건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선종으로 보이는 경우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과형성 용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장결핵이라든가 염증이 심한 경우에 마치 용종처럼 보이는 염증성 용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기도 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암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개수가 적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선종성이나 과형성 용종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제거를 다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용종이 한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장 점막에 전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이 차라리 더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한두 개에서 뭐 수십 개까지 엄청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게 대성 씨. 아, 오늘 지금- 얘기를 좀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용종이 지금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물론 소리 하시는 거죠? 용종, 아니, 그럼. 용종 없어요, 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직 보일 수가 없고. 아니, 없습니다, 저 용종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이른 나이에 최대한 빨리 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장 내시경 어떻게 올해 안에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떠신지. 약속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 네. 일단 지금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조금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지금 뇌리에 스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0%까지 차올랐거든요. 오늘 녹화가 끝났을 때는 한 100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꼭 계획을 잡으셔서 네네네. 대장 내시경 올해 안에 네. 저는 꼭 받으셨으면 하는. 안 받으면 제가 멱살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 용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장 용종도 혹시 통증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 대장 용종은 통증이 없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분변 잠열 검사나 아니면 이런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 선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좀 안 받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혈변이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심하다거나 이유 없는 체중의 감소가 있다거나 만성 복부 통증이 항상 있고 변비가 오래되었는데 5년 이내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 50세가 넘어가시면 이유가 없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50은 안 돼가지고. 네. 아직 50은 안 되셨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보니까 이제 45에서 이제 50세에 받는 게 가장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만약에 시청하고 계신 그 45살부터 이제 50세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은 꼭 한번 올해에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그 나이면 사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 저는 이 어떤 가장으로서 건강을 꼭 지켜야지만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또 이 가족이 있으시거나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꼭 받으셨으면 하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면 너무 놀라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특히 이제
또 술, 음주랑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공포감이 심하시기 때문에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최대한 왜냐면 받고 나서 결과를 봤잖아요. 정말 더 홀가분하게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게 나오나?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그런 드실 효과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건강 사연의 주인공도 최근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면서 대장 내시경 지금 검사를 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5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시기. 나는 혼자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날씨 좋고, 스타일 좋고, 모든 게 완벽. 소개팅이어가지고 그래서 꾸미셨 그 빨리 가세요. 왜 그걸 저렇게 야, 음식아. 왔어요? 응. 형 오늘 잘 꾸몄네. 야, 시끄러. 아직 안 오셨지? 네, 아직이요. 그래. 나 화장실 좀. 응. 형 괜찮아요? 왜 그래? 빨리 시키지 마. 아니, 형, 저기, 형! 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 진짜. 며칠 전부터 계속 불편했던 배. 중요한 오늘까지 말썽이라니. 아니, 형, 괜찮아요? 그러게. 며칠 전부터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 자꾸 가게 되더라고. 아니, 이거 뭐 그런 건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그런 거? 모르겠어. 근데 이게 긴장을 안 할 때도 이러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 가봐요. 네? 그래. 아니, 그나저나 뭐 오늘 괜찮겠어요? 야,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당연히 잡아야지. 아니, 그렇긴 한데, 형 근데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괜찮은 누나란 말이야. 알아. 네가 또 오죽 잘 소개를 해줬겠냐. 형 걱정하지 마. 형 스타일 알잖아. 이렇게 딱, 괜찮은 거 맞죠? 깔끔하게. 오케이. 믿어요? 야, 형이 끝나고 거하게 한잔 쏠 테니까 기다려. 알았어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형, 화이팅! 화이팅. 그래.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니 괜찮아졌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머. 예사롭지 않아요. 어머.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들어오신 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오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예.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여기 사장이 제 후배인데 잘 하는 친구라서요.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긴장이 좀 돼서. 네. 혹시 냄새 안 나요? 예? 카페에서 청국장도 띄우나? 아니, 냄새가 아까부터. 청국장 어떡해. 지렸나요? 어머머. 설마요. 왜 냄새가 나죠? 지리면 안 돼. 왜 냄새가 나냐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던 그때 화장실 좀 다녀. 화장실? 화장실 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알림 씨는 뭐 좋아하세요? 찾아. 네? 네. 나의 부름은 시작되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디 좋은 지금 만난 지 5분도 안 됐어요. 네. 오늘따라 배가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하지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다.
아유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저녁은 됐고요. 저도 좀 약속이 갑자기 생겨서. 약속. 네네. 아니 시간 있으시죠? 아니요, 저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엄마가 급하다고. 갑자기 병원에 가셨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연락. 네. 제가 연락을. 그러면 저 먼저 가볼게요. 예. 네. 그럼 살펴가세요. 아 정말 남 얘기 같지 않고 진짜 영상을 보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좀 배변 문제를 겪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저렇게 소개팅을 하는데 개가 계속 아파오면 이번에 저분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솔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겠죠? 근데 저분은 원래 뭐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배가 아프다,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저분도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선생님? 네, 증상의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분도 몇 개월 동안 저렇게 복통과 설사가 반복이 된다면은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좀 변을 잘 관찰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자기 변. 옛날 왕들도 변을 다 검사를 하잖아요. 옛날에 왕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관찰하면 좋겠지만 내 변의 그렇다 뭐 상태를- 돋보기를 옆에 놔두고 이렇게 예. 끝나면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서 아니, 뭐 관찰하기 내 거니까. 어려우니까. 예. 근데 내 거라도 좀 그런 게 그런가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좀 그런가?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이 좀 힘드실 수도 있는 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막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수면을 하게 되면 그게 약간 혹시 우리 부모님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고령의 분들은 어떤가요? 네, 고령이라고 못 받으실 이유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검진 차원에서는 만 75세까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76세부터 84세까지는 선별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85세부터는 대장 내시경 권고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동반된 질환도 많고 대장 내시경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이요? 네. 불이익이 무슨 불이익이 네,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고령의 경우 탈수가 잘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 청소를 하다가 탈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할 때 천공이나 출혈의 위험도도 점점 높아집니다. 거기에다가 고령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심장병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아져서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다운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대장 내시경 검사로 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전날 준비. 맞아요. 예. 이거 저도 사실은 네. 이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금 쉽게 준비하는 법 없을까요? 이게 그 물약과 알약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물약이 한 4리터 정도 먹었는데 요즘에는 네. 물약 자체도 충분히 좋아져서 물약 자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장 청소를 할 때 장 정결제의 맛이라든가 향이 너무 싫다면 맞아요. 그렇다면 알약 제제가 훨씬 좋고요. 네. 만약에 물에 양 자체가 많아서 힘들다면 알약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조금씩 나눠 드시면서 네, 그 자꾸 운동을 통해서 위에 있는 장 정결제를 소장으로 빨리빨리 내리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일이란 게 이렇게 또 계획대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검사 당일까지 그 장을 깨끗이 비우지 못했더라도 혹시 내시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장이 지저분해갖고 좀 걱정되어 하시는 분들 중에 들어가 보면 깨끗하신 분도 있고 나는 뭐 노란 물밖에 안 나왔어요라고 하시는데 똥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덩어리네. 아이고. 네, 그래서 똥덩어리가.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보는 건데 다만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씨앗 종류라든가 섬유질 종류가 없다면 저희가 물로 헹궈가면서 석션으로 빨아들이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정도 그런 부분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꼭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물로 아무리 헹궈도 석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보이지가 않아서 다시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왠지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죄송해서라도 그런 걸 좀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장 내시경을 앞두고 좀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섬유질이 많은 나물류나 야채류, 김치 같은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찌꺼기로 진짜요? 내시경 채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깨나 옥수수, 씨 있는 과일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오, 야, 나물은 의외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고기 뭐 이렇게 좀 육류를 피해야 달라고 할 줄 알아요. 왜냐면 기름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물을 피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간혹 또 대장 내시경 이제 검사 이후에 이제 아랫배가 아프다거나 계속해서 좀 가스가 차는 것 같다거나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대장 내시경의 좀 부작용인가요? 통상적으로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 할 때는 가스를 불어서 넣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앞으로 들어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전혀. 그래서 공기를 넣어서 네, 이렇게 좀 펴서 이렇게 내시경 안쪽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은 방구를 뿡뿡 시원하게 많이 끼시면 바로 좋아지시기 때문에 방구를 많이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맹장 수술 받고 나서도 방구 끼면은 뭐 다 나았다 뭐 그런 말 있듯이. 그래요? 예, 예, 예. 방구를 막 빵빵 끼면은 선생님들이 와 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네. 하시겠네요.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그만큼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검사 중에 방금 막 뻥뻥 끼면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하세요. 아우 잘했다. 이렇게. 검사 중에는 좀 검사를 마음속으로. 네. 근데 저는 내시경을 하면서 그 검사할 때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약간 수면이 마취됐으니까 이상한 소리 할까봐.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예.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아니 그 사실 주부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남편의 어떤 비밀을 알아내려면 내시경을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네, 수면 내시경을 네. 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날 때 빨리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걸 이렇게 사사사살 물어보면 비밀을 얘기한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있던데 혹시 대성 씨도 뭐 조금 캥기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인생사에? 뭐 캥기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요. 근데 혹시 뭐 휴대폰 비밀번호라든지 막 네. 떠들까봐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휴대폰에 비밀스러운 게 많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2장 정도. 네네. 제 뭐 이렇게 제가 찍은 거. 또 있는데 수사를 하시나요? 뭐 그런 거 네. 있진 않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혹시 대장 내시경도 혹시 수면이 아니라 비수면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수면으로 할 경우에 좀 본인의 통증도 심하고 수면으로 할 때보다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시경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위내시경이랑 이제 장내시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사실 가장 좀 편하죠. 맞아요, 맞아요. 수면 내시경으로. 맞아요. 일타쌍피로. 저도 그냥 한 번에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걱정을 했던 게 혹시 수면 내시경 하다가 중간에 깨어나면 어떡하지? 무섭잖아요. 아플까 봐. 그거 깨어나면 어떡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조용히 검사 잘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통증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드시 좀 깨게 돼 있습니다. 진짜요? 네, 다만 위내시경 할 때는 내가 깨서 본인의 힘든 정도를 꼭 알려야 되겠다고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그러면 위내시경이 입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해서 더 많이 움직이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본인도 위험하고 그 팔에 맞을 수 있는 위로진도 위험하기 때문에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일단 좋고요. 위내시경 자체가 어차피 오래 걸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길어봐야 뭐 큰 병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시술을 받는 게 아니라면 5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대장내시경의 경우 용종이 많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드시 깨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같이 보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괴로워서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하시면 조용히, 나 지금 깨서 조금 더 자고 싶다 말씀을 하시면 의료진이 상황을 보고 약을 더 투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걸 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주를 자주 하면 네. 수면 마취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깰 수도 있고 네. 이제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이 좀 수면 마취가 어렵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수면이 좀 어쩐지 잘안 돼요. 저 아기 낳으려고 수면 마취 하는데 주량을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네.
저한테 술 얼마나 평소에 드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게 그 이유인가요? 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뭐지? 왜 그랬지? 그냥 술을 좀 많이 드시게 생기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을 그랬나? 수도 있죠. 우리 애가 네. 좀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랬나? 이상하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또 그런 거다 그랬나?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수면 내시경 때 하는 진정과 네.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 마취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달라요? 네. 아, 네,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출산하기 전에 그 주장을 물어보는 건 좀 실례 아닌가요? 그렇네요. 제한되는 아니 10개월은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원래 그런 기본적으로. 네, 그 수술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 예. 혹시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여쭤보나 보네요. 다른 걸 물어봤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럼 대장 내시경에 대해 이제 궁금했던 OX 퀴즈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선생님들 앞에 OX판 있으시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궁금한 질문인데, 자, 치질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가능하군요. 네, 치질이 있다고 대장 내시경을 못할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 치질 수술 전에 대장 확인을 위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이 수면 내시경을 받아도 안전하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다행이다. 오. 이게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다고 수면 내시경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장병에 같은 경우에는 항혈전제라든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약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심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을 그 진단받으신 지 몇 개월 안 되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자체를 다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미리 와서 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에는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자, 과연 진실은 하나, 둘, 셋. 그래요? 저 혼자 갔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이게 진정제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약물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경우 통상 방광기가 한 2시간 30분 정도 되면서 그래 충분히 진정 효과가 있다고 보는 기간이 2시간인데 소아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차에 의해서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운종실조라든가 균형감각 상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회에서도 다 보호자 동반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나는 뭐 멀쩡해갖고 걸어가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그냥 걸어가실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발을 헛디딘다던가 이럴 때 이제 평상시라면 안 넘어지거나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을 뭐 크게 다치다거나 아니면은 뭐 팔이 부러지거나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게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차량을 가져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고 안전한 건 그날 운전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은 최소 6, 7시간 이상은 지나셔야 되기 때문에 6, 7시간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네네.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단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는 보호자가 이제 운전을 하시면 되는 거고 혼자 만약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대리 있다면 불러야죠.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량은 절대 운전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또 검사가 필요한 이유부터 꼭 알아둬야 할 꿀팁까지 오늘 아주 귀한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또 다은 씨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도 뭐 많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좀 모든 게 건강하게 좀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시경 미루셨던 우리 대성 씨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매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내시경 자주 하시죠? 왜요? 네네. 소개해 주세요. 진짜 그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노코멘트로. 그럼 비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시경 꼭 받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아직까지 대장 내시경을 안 받으셨다고 하는 우리 김대성 씨. 자, 올해는 꼭 받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약속은 아직 안 했고요. 네네. 사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내내. 다음에는 제가 깨끗해져가지고 깨끗한 용정 없는 아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검사를 받으셔서 다음에 만났을 땐 또 굉장히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네, 보실 편안한, 수 네, 알겠습니다.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길 또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현식 선생님, 네, 어떠셨습니까? 네. 매번 진료실에서 대답하던 사항들을 시청자분들께 단체로 알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셨어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 하시고 너무 좀 적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자주 하시는 게 이제 내시경인데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까우신 병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내시경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And then you hold